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은 잠실 나루에 한강 한 바퀴 뛰려고 나왔고, 지금 시간은 5시 55분. 평소에는 5시면은 달리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되게 늦게 시작하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한강 한 바퀴 돌아서 30km 정도 뛸 예정이고, 뭐 크게 페이스는 빠르게 가져가지 않고 조금 천천히 몸 많이 풀면서 뛸 예정입니다. 오늘도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km 뛰었고, 저 말해서 그런가? 여기서 이제 나의 존투는 누군가에게는 역시다. 하여튼 평균 페이스는 4분 37초입니다. 저희 이제 9.6km 뛰었고, 심박수는 146, 147 정도 유지하고 있고, 평균 페이스는 4분 35초입니다. 저도 딱 145예요. 이게 좀 많네요. 제가 의도치 않게 같이 저의 훈련에 맞추고 있어요. 좋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프 훈련이라고 하는 게 심박수로 계속 뛰었을 때 너가 2년 3년 하면은 조금이라도 빨라진다는 거, 페이스가 점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 하지 마라. 너가 이것만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너가 충분히 빨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저도 오늘 한번 하고 다음에 또 나중에 내년에 한번 재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다른 훈련 프로그램들보다는 이 네. 훈련 프로그램을 유지를 해서 그쵸. 한번 계속해서 해봐라. 부상 안 당하고. 네, 맞아. 그러니까 초보자의 경우에는 포인트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고 하더라고. 그냥 이것만으로도 너가 유산소에 쌓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채워보고. 30.2 200m 평균 페이스 4분 18초. 잘 뛰었네. 마지막에 심박 거의 190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힘들어.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제가 유산소 러닝, 그 다음에 존투 훈련, 이런 다양한 훈련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거리를 달리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한 400, 300, 뭐 이 정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가 성장이 멈췄다고 느껴질 때가 저도 다가왔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부상 위험도 높았지만 여기서 강도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었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고민들은 다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마일리지가 정답일까? 아니면은 그냥 강도를 높이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괴짜 같은 훈련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심박수를 정하는 기준, 그리고 심박수를 통한 훈련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젖산 역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유 심박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대 심박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괴짜 같은 이 훈련법 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훈련법은요, 바로 마프 훈련법입니다. 같이 한번 이 훈련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가시죠. 자, 보통 제가 대회 때 평균 심박수가 저는 178, 그리고 예전에는 180까지도 갔었는데요.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살짝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그 심박수를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가는 심박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박수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까지도 저는 버티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저에게 만약에 145, 140 이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의 강도일까요?
제 그 최대 심박수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제 존2의 심박수는 이것보다도 훨씬 낮을 겁니다. 130 정도가 나올 텐데요. 사실 140에 있는 훈련이 저에게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대회 때 180 근처를 뛸 수 있기 때문에 140 언저리라고 하는 심박수는 물론 아예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심박수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마프 심박수도 이것과 되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프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 에어로빅 펑션의 약자입니다. 최대 유산소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만든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필 마페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포츠 의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엘리트나 선수들을 보니까 다들 너무 과하게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엘리트에게 부상을 입지 않고 더 천천히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꾸준히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이 바로 마프 훈련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달림으로 해서 자신의 몸의 유산소 능력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칙 연산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18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뺍니다. 제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 180에서 39를 뺍니다. 만 나이로 쳐서요. 그러면은 141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만으로 놓게 되면은 사실 정확도가 너무나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훈련된 정도, 그리고 내가 부상을 입었는지, 혹은 내가 컨디션이 좋은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상태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훈련법에서 제공하는 것은 추가적인 숫자는 총 3가지입니다. 내가 부상이나 수술을 해서 회복 기간 중에 있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5. 그리고 내가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했다. 아직 나는 초보자이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정도 유산소 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회에도 많이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나의 유산소 능력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플러스 5.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180 빼기 나이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 꾸준히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41에서 플러스 1을 하면은 플러스 5를 하면은 146이 나오게 되고, 이 146이 나의 맥시멈 에어로빅 펑션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6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훈련의 상한선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 내가 포인트 훈련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 146이라는 수치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뛰어보면은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힘든 것도 아니고 안 힘든 것도 아니고, 뭔가 뛰다 보면은 점점 더 빨라지는데 계속 심장을 억누르면서 천천히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요. 컨디션에 따라서 변화가 큽니다. 근데 이걸 뛰다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4분 30초, 그리고 이날은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한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이날은 제가 컨디션이 살짝 안 좋아서 4분 30초 정도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심박수를 계산하고 달려보시면은 6분을 넘을 수도 있고요. 7분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무슨 운동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5분대, 6분대 뛰어도 140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몇 년간 유산소 훈련을 꾸준히 지속했기 때문에 이 낮은 심박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유산소 베이스가 탄탄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프 페이스는 내 몸에 진짜 내 유산소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있는데요. 220 나이 빼기 심박수라고 하는 건요, 천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최대 심박수는 점점점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근데 제 최대 심박수가 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181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풀코스를 뛸 때 이거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보다는 존투 심박수를 계산할 때 역치 심박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마프라고 하는 거는 상한선을 제시해 주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훈련할 때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마세요 라고 정해주는 안전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2는 한계점, 그리고 마프는 안전선,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프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 마프 훈련의 장점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입니다. 부상으로부터 위험도가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처음 고안한 사람조차도 많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나서 더 이상 부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강도의 상한선을 제공해 준 것인데요. 그처럼 우리가 이 강도만 잘 지킨다면은 상대적으로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엄청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입니다. 지방대사의 활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내 몸을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탄수화물도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지방도 사용하는 연비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장거리 레이스 후반에 힘이 남아도는 경험을 이 마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기적인 성장입니다. 당장 오늘의 기록과 내일의 기록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재미도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마프 훈련에 맞는 그 정도의 심박수에 맞는 훈련을 지속하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기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도 있을 텐데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루합니다. 더럽게 재미가 없습니다. 옆에서 쌩쌩쌩 추월해 지나가는데요. 나는 마치 경보 선수라도 된 것처럼 천천히 뛰고 있으면 현타가 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한 달 뒤에 나가는 대회를 위해서라면은 이거는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슬로우 푸드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단점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 18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떨어졌냐 하면은 이거를 고안해낸 사람이 바로 제시하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너무 획일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에 기반한 공식이라서 과학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2시간 28분 주자에게 마프 훈련은 기록 단축을 위한 메인 훈련이라기보다는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평소에 심박 145에서 4분 10초 페이스가 나왔는데 오늘따라 4분 30초가 나온다. 그러면은 몸이 지쳐 있다는 걸 체크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는 러너에게는 마프는 최고의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막아주면서 적절한 유산소 능력을 끌어올려주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천천히 느리고 답답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뛰다가 걸으셔야 됩니다. 심박수를 맞추기 위해서요. 두 번째, 기록이 정체기인 중급 러너라면은 마프는 아주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급 러너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기록에 계속 목숨 걸고 포인트 훈련을 많이 가져가기 쉬운데요. 조깅이라고 하는 걸 대체 얼마나 천천히 뛰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저는 마프가 어느 정도 유산소가 쌓인 분들에게는 적합한 조깅 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도로 뛰었을 때 생각보다 힘든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게 무슨 훈련이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치만 확실한 건 저는 이 마프 정도의 강도에서 훈련을 하면서 많은 성장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처럼 어느 정도 구력이 쌓인 러너라면요, 마프는 아주 좋은 회복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을 체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145라고 하는 족쇄를 채워놓고 한번 뛰어봤습니다. 이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는 훈련 속에 사실은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비밀이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미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분들께서 각자 마프 심박수를 한번 계산한 다음에 달려보고 내 원래 대회 페이스는 얼만데 내 실제 마프 페이스는 얼마더라 라고 하는 경험을 공유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러너앤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